예, 우리 빈스 모델러 3장, 4장, 에피소드 3, 4에 대한 얘기 한번 전반적인 훑고 나갈 거고요. 물론 오늘 제가 여기 할 때는 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뭐 스토리 전개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흥미진장,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느껴서 우리 거기 나오는 저는 이론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좀 이렇게 터치하고 넘어가는 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스 모델러 에피소드 3, 4에 나오는 핵심 이슈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전략 이름이 나와 있죠. 블루 오션 전략의 캔버스 중에 하나예요. 캔버스 중에 하나.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략 캔버스, 이게 이름이 전략 캔버스라고 불러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략 캔버스. 네, 전략 캔버스. 전략 캔버스라 부르는 게 이게 특별히 이제 블루오션 전략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블루오션 전략하면 저자가 우리 한국인 교수님 김위찬 교수님이 프랑스의 인시아드 대학의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출신자로서 경영 전공자로서 특이하게 전 세계 글로벌 베스트셀러 책과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 전략 이름이 블루오션 전략. 그래서 원로 이제 인시아드 대학이라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가장 좋은 비즈니스 스쿨이 있는 데인데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국에 있는 대학교만 좋아라 하잖아요. 그래갖고 잘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되게 좋은 학교 중에 하나 인시아드 대학에서 지금 교편을 잡고 계시는 김위찬 교수님이 만든 모델이에요.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이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곳에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나만이 안 하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 가로축, 우리가 경쟁자로 주로 싸우고 있는 영역에서의 가치가 아닌 영역의 가치를 줄 때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존에 갖고 있는 뭐 제품 단에서 품질, 가격, 수급 요거 갖고만 맨날 비교하잖아요. 우리가 경쟁자보다 우리가 뭐가 낫다, 좋네 뭐 이런 거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가 기준들이 있다고요. 저 회사보다 우리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고 얘기할 때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확 작어. 근데 작을 때 많은 기업들이 뭘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경쟁에 좀 미흡하니까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이 약한 부분을 올리려고 막 노력하는데 이거 잘 안 올라가더라 이게. 안 올라가서요. 우리가 약점인 것은 계속 약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탑인 부분들을 엎어쳐서 넘기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 소비자가 느끼고 있는 새로운 영역의 가치를 발굴해서 이 발굴한 가치 영역에서 경쟁자가 어떤 서비스 가치를 해주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걔네보다 우리가 더 앞선 서비스를 줄 때 새로운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라가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전략 캔버스 만드는 것이 되게 한 이슈가 되는데 당연히 뭐가 어렵냐? 뭐가 어렵겠어요? 요거 그릴 때? 그치. 요거 찝어내는 게 어려워. 요거 찝어내는 게 핵심이고. 왜냐면 안 쓰던 영역에서 경쟁하도록 판을 만들으니까 안 쓰던 곳에서 찝어내잖아. 그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고객 문제. 우리 계속 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텐슨 교수님 모델 우리 지난주 발표할 때 첫 번째 뭐 했죠? CVP였죠? CVP 기억나시죠? 지난주 했잖아요. 우리 왜 그러세요 다? 지난주 우리 했잖아요. 첫 번째 뭐였죠? CVP의 첫 번째가 뭘 잡는 거죠? 타겟 커스터머를 잡는 거죠. 타겟 커스터머의 두 번째 뭘 잡는 거죠? 자스트 비동. 그게 할 일 이론. 그러니까 뭐냐면 고객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할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이게 세 번째 오퍼닝이죠. 이게 CVP예요. CVP. 생각 외로 자스트 비돈을 잡아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스트 비돈을 잡아내려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쓰냐면 최근에 한 이슈는 관찰을 해보자. 고객이 관찰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따라서 잡스트 비돈을 썼던 그 크리스텐슨 교수님, 그러니까 좀 뒤에 넘으면 파괴적 혁신도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잡스트 비돈의 재미난 그런 책도 있어요. 잡스 이론이라는 그 책도 나와 있어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일의 언어고, 그에 대해서 더 관심 있다면 다음 달 북새통에 오시면 11월 1일입니다. 그때 오면 다 아실 수 있어요. 이계영 언어님 그때 오시면 다 들을 수 있어요. 목요일 날입니다. 6시 반, 8시 반까지. 김소영님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재밌는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저 사례가 나와요. 무슨 사례가 나오냐면 밀크쉐이크 얘기가 나요. 밀크쉐이크 얘기가 뭔 얘기냐? 아침에 미국 사람들이 그 출근할 때 드라이브 스루에서 이게 뭘 뽑아 먹잖아요. 출근길에 뭘 먹으려고. 가장 인기 있는 그 드라이브 스루 음식이 뭘까요? 커피,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라는 밀크쉐이크. 왜 밀크쉐이크일까요? 밀크쉐이크. 의외죠, 의외. 자, 보통 미국 사람들이 그 출퇴근거리가 멀어요. 도시. 왜냐면 도시 같은 경우는 비싸니까 이제 외곽에 사는데,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 한두 시간 가. 한두 시간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뭐 허겁지겁 하니까 배도 고파. 배도 고픈데 뭐도 생겨요. 뭐가 생겨요? 졸리죠. 배고프고 졸리잖아요. 근데 커피를 먹자니 물론 먹을 수 있지만 아침거리가 안 돼. 그럼 뭘 먹어? 쿠키를 먹어요. 쿠키를 먹으면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죠? 목이 매. 그리고 가루가 떨어져. 뭐 청소를 날마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러니까 청소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차에 보면 그런 거 있고. 아유 여기 청소 안 하시는 분들 여기 다 앉아 있네. 차에 보면 뭐 난리. 우리 학교에 계시는 설모 교수님 이런 분들도 청소 안 돼서 네, 참 어떻게 이런 거 차를 몰고 다니시는지 막 이럴 정도로 내가 막 뭐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한술 더 써서 쿠키 떨어지지 막 그래. 그래서 아침에 대용으로 바나나 먹는데 바나나도 금방 먹어.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재미있으니까 뭐 라디오도 듣다 뭐 입이 심심하잖아요. 밀크쉐이크가 최고라는 거야. 왜 밀크쉐이크가 최고야? 한 번에 다 못 먹어. 조금씩 빨아먹어야 돼. 근데 생각보다 공복감을 되게 든든한 맛을 준대요. 따라서 사람들이 보통 소비자 욕구 조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밀크쉐이크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럼 내가 소비자한테 밀크쉐이크를 더 혁신적인 밀크쉐이크를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소비자가 탁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밀크쉐이크에 무슨 맛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무슨 제품을 소비할 때 100% 고려할 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걸 소비하는가가 고려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밀크쉐이크를 먹었냐? 출근할 때 나의 심심한 나의 파트너 공복감을 주죠. 그런 경쟁자가 누구였냐면 쿠키를 먹을까, 커피를 먹을까, 바나나를 먹을까 뭐 이런 거와 경쟁하다가 자기는 밀크쉐이크를 골랐다는 거야. 아침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물건을 사거나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의도, 어떤 상황에서 이걸 왜 사려고 하냐가 달라요. 그런 예를 들면 저녁 시간대 밀크쉐이크는 어떠냐? 소비자가 갑자기 달라져요. 아침에 밀크쉐이크는 출근할 때 대용으로 사는 그 소위 말하는 길게 먹으려고 하는 공급과인데 한 5, 6대 사는 밀크쉐이크는 어떤 사람이 주로 사가냐 하면 누가 사갈까요? 어린이, 초등학생. 근데 알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도 초등학생이 밀크쉐이크 이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잖아요. 왜요? 네? 다니까. 근데 맛있죠. 예.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데려갈 때 뭐냐면 뭐 이런 거. 아빠 뭐 그러니까 원래 밀크쉐이크를 언제 특히 아버지가 애한테 밀크쉐이크를 사주는데 뭐 왜 사냐면 이런 거죠. 아빠 장난감 사주면 안 돼. 막 때려. 사주면 안 돼. 하면 사주면 안 되잖아요.
때마다 사주고 뭐 플레이스테이션 뭐 풀스 사줘. 뭐 사달라고 산다 요즘? 애들이? 레고 사줬어요? 이거 금방 사. 뭔가 이제 일하시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애가 오랜만에 보니까 쉽게 막 이렇게 확 사주죠. 쉽게 사주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딜을 해요. 그러니까 사주면 안 되는 걸 막 딜을 막 하다가 보통 달랠 때 야 대신 아빠가 맥도날드 사줄게 그거 안 되는데 막 싫다고 따르다가 그래 한번 가자. 맥도날드 가는 이유는 왜 가냐? 싸니까. 플스 뭐 레고블록 이런 거는 가격대가 꽤 있어요. 레고블록 가격은 뭐 5에서 뭐 15만 원 뭐 이 사이 왔다 갔다 하고 꽤 비싸 꽤 비싸요. 그거 보면 퉁칠 수가 있죠. 근데 알아. 맥도날드에서 가는 패스트푸드이기 때문에 그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먹고 애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주긴 사주는데 부모의 심리 마음은 뭐냐? 좀 용량이 작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조금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애가 보채지 않을 정도의 양이면 좋겠다. 사줬다면 생색만 했으면 좋겠다. 양이 적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일부 케이스지만 사람이 이 물건을 소비하고 뭐 수많은 할 때마다 그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그냥 그런 걸 퉁쳐서 밀크쉐이크 딱 보여준 다음에 밀크쉐이크가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야. 배를 살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배를 살 때 용도가 너무너무 달라요. 추석 때 배가 다르고요. 설 때 파는 배가 다르고요. 내가 평상시 먹을 때 배가 다르고요. 누가 선물용으로 줄 때 배가 다 다르고 다 달라. 용도가 다르죠. 그때 찾는 배도 다 달라요. 그럼 패키지나 이런 거 다 다르죠. 따라서 그거를 그냥 고려 없이 그냥 커스터머는 무슨 욕구가 있다. 커스터머는 그냥 이렇게 하지만 이 물건 왜 삽니까? 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런 거죠. 뭐 자전거를 산다. 고객, 청소년, 자스트비도 뭐냐면 자전거 탈 일이 생겨서 뭐 이거야. 너무 생뚱맞잖아요. 자전거 탈 일이 생겨. 아니 내가 등하교를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친구랑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건지 하이킹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 하이킹 평상시에 아니라 방학 때만 하려는 건지 여기 상황에 따라 너무너무 용도가 다른데 그냥 퉁쳐서 자전거 타려고 그것도 뭐 자전거 타려고 자전거 산다 이거 말이야.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물어본 거예요. 아니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왜 있는지를 깊이 고려 없이 왜 그걸 퉁쳐서 그냥 얘기하느냐는 거죠. 오늘 또 여전히 문평규 선생님이 안 하고 못했네. 왜 제가 지난번에 그 넘겼냐면 그 사실 땅을 사고 이런 것도 사람마다 살려고 하는 용도나 목적이 다 다른데 그냥 그걸 그냥 퉁쳐서 그냥 땅 이렇게 그래서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디자인하기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야 더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찾아내야 뭘 할 수 있다? 요거를 하나씩 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 팔리지 않은 메뉴, 히트 메뉴, 빈자리를 사는 내역, 일자는 종업원 뭐 이런 것들에서 새로운 판을 짜야 우리가 완벽히 찾아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영역에서 이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하는 영역은 냅두자 이거야. 우리가 이거 회복하기 쉽지 않아. 잘 못하는 건 냅두자 이거야. 우리 안 하는 거 하자 이거죠. 참고로 말씀은 제가 전공이 원래 그 MIS라고 IT 경영 뭐 이런 쪽이에요. 근데 원래 그 IT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주로 다 어디에 있습니까? 대척이요 IT 회사들. 서울의 강남에서 테헤란 뭐 이런 데 있어요. 벤처 IT요. 근데 저는 IT 전공하고 개발자 출신이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진주로 왔어요. 진주산업대학교 경남과학대로 왔어요. 근데 내가 IT 전공으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주된 사업체 플레이들이 다 서울에 있어서 여기에 소위 말하는 선도할 수 있는 IT 기업들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그래서 찾은 영역이 뭐냐면 농업 분야의 특성화된 농업 벤처, IT 기반 창업 뭐 이런 쪽에 관심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스마트팜에도 관심을 주고 뭐 이런 쪽. 왜냐하면 이거는 왜 의미 있냐? 서울에서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다른 나름대로 뭐냐면 IT 인더스트리의 저만의 이쪽에 새로운 가치를 여기다 만들어 찾는 거죠. 그래서 항상 블루오션 전략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 책 저자가 얘기하는 소설에서
막 뜬금없는 이상한 비즈니스를 막 제시를 하잖아요. 그 제시가 뭐냐면 그 과정이 빠져 있는데 고객 욕구를 분석하니까 이런 욕구들이 있으라 해갖고 이런 새로운 포인트를 잡아 넣은 거더라라고 생각을 하세요. 식당 주인 근본적인 원하는 상관없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신사업이 뭐냐면 연간 구매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모든 서비스가 무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있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식자재 뭐 제공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연간 구매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아주 전문 프로 셰프로 구성한 사람이 홍보, 마케팅, 인력 공급, 그 다음에 다양한 프랜차이즈 일을 할 때 도움되는 거 다 도와주겠다는 전략을 바꾼 거죠. 이 사람 서비스 내용이 괜찮은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다식품 우리 사장님 프로그램,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팔리는 히트 상품 계속 알려주고, 그다음에 예약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이 일 잘하는 종업원 공급도 해주고, 그다음에 초기에 운영 자금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이 연간 얼마 이상의 매출이 되면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하십시오. 이런 거는 뭐냐면 기존에 프랜차이즈나 식품 회사나 뭐 이런 농식품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니 농식품이란다.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상공인 하지만 내가 지금 잘하고 와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까 아예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컨설팅 비즈니스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 회사에서. 그래서 전형적인 거는 이런 거였는데 이 고품질 서비스 이런 거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깨기 위해서 더 고도의 다른 전략을 세우는 게 뭐냐면 그러지 말고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 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다양한 필요한 사람이 넣어서 여기 자기의 필요를 주고받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하겠다고 또 이게 다른 대안들을 만든 거죠. 따라서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구매하고 컨설팅 도와주고 이런 것들로 비즈니스 모델을 짜는데, 얘네는 그를 꼬고 또 꼬고 다시 꼬아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 사업 모델을 계속 바꾸잖아요. 계속 토론하면서 내가 그 전략이 나와요. 그거 말 필살기 뭐 하나 더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제 플랜 B 있다고 뭐 이러면서 하는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가 고객의 상황과 시장의 상황과 경쟁자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을 계속 추구추구로 준비했다가 그걸 진행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난주에 우리가 발표한 내용은 사업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더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경윤 씨한테 뭐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국에 있는 구제용품들을 소위 말해 패키징해서 컨테이너 실어갖고 외국에 보내는 사업은 이왕 벌써 있는 사업 아니냐.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박서 선생님은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게 이제 교육 기능까지 사실은 그 식자재를 펴는데 교육을 좀 낀, 뭘 약간 저희 어머님 시대에 그 요리가 비슷한다면서 사실 그릇 파는 이런 거랑 모델이 비슷하긴 한데 어찌됐든 그거를 흉내내서 일반 한 번은 박 선생님은 한번 꼬은 거예요. 네. 여기는 안 꼬았고, 꼬았나? 안 꼬았고, 꼬아야 된다는 거야. 개체를 꼬아야 돼요. 네. 그리고 꼬을 수 있는데 아직 덜 꼽는 사람이 우리 저기 황난 선생님 더 꼬아야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있어요. 꼬실 때까지. 그래서 이런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게 이것이 새로운 가치를 찾을 때 소위 말하는 꼬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요. 제발 우리가 새로운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 그냥 정말 고객 분석 안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서 막 꼬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출발은 뭐냐? 고객의 욕구, 필요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막 하죠. 일단 뭐 상품을 파는 대신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다시 중개 수수료를 받고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고 뭐 이런 식의 다양한 것.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보이밴드, 걸밴드들이 전 세계를 히트치고 있잖아요.
예, 요즘 핫 이슈가 되는 그룹 사운드 그룹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 해야 되나? 우리 BTS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이제 유럽을 갔죠. 그래서 영국을 막 숫대밭을 만들어 놓고 막 난리가 났어요. 뉴스를 보니까 막 영국의 공연장에 스웨덴에서 넘어왔어. 그거 보려고. 젊은 아니, 청소년 여학생이 입장료 얼마냐? 28만 원, 29만 원 막 이렇게. 근데 비행기값 더 들여서 막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BTS의 비즈니스 모델은 뭘까요? 보통 우리가 음악인들 하면은 뭘로 돈을 벌죠? 음악인들은 음원. 옛날에는 저거였죠. 옛날에는 그 LP판, CD판 뭐 이런 거였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음원으로 갔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그룹들은 음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뭘로? 공연 비즈니스. 28만 원 1인당 30만 원. 한 번에 2만 명씩 와. 계산이 어떻게 되지? 2만 곱하기 30만 원 하면 얼마예요? 암표 들고 우리 빨리 계산 좀 해봐. 2만 곱하기 30만 원. 60억인데요? 어? 60억. 60억. 하루 한 번 공연하고 60억 매출 쫙 올리고 계속 투하하면 60억 매출, 60억 하루 60억 시원하게 60억 매출. 그냥 이렇게 해줘. 제가 전에 보니까 제가 우리 학교에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방시혁 씨가 왔었어요. 방시혁 씨가 누구냐면 BTS 제작자예요. 그냥 그때도 SM, 그러니까 3대 기획사가 있죠. JYP, SM, YG 이게 3대도 그때도 있었을 텐데 그때 우리 곽영식 교수님이랑 방시혁 대표랑 되게 친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데리고 와갖고 갔었어요. 그때 뭘 했냐면 우리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 방탄소년단이다. 그러면 이름이 거기서 뭐냐? 뭐 이렇게 글을 할까 말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토크쇼 때 막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그 학교에서 그 얘기를 막 하고 재미나게 들었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방탄소년단이 엄청나게 클지 도대체 예상도 못했던 그분인데 그때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수익 모델이 다르다는 거야. 어떻게 달라요? 음원하고 아니라는 거야. 왜 어떻게 다른데요? 했더니 보통 걸그룹은 팬이 남성들이고 보이그룹들은 주로 팬들이 여성이네. 여성.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그러죠. 근데 보이밴드들 같은 경우는 걸그룹들이 팬덤 형상, 그러니까 팬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되게 형성이 돼 있어서 이분들이 알아서 이 보이밴드들의 음반도 사고 음원도 비공식적으로 안 듣고 제대로 듣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보이그룹들 같은 경우는 철저히 음원 비즈니스나 이걸 해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데 걸그룹 같은 경우는 주로 남자분들이 좋아한대. 주로 누군가 분들이 군부대, 군인들 그리고 3, 40대 아저씨들. 옛날에 그지 뭐죠? 재미난 춤추는 애를 보죠. 소방차요? 아니요, 소방차 여성 크레용팝. 크레용팝이 점핑. 그러니까 그 노래 제목이 뭐였죠? 크레용팝의 그 노래. 크레용팝이라는 그룹 알죠? 자 점핑.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은 저기 누구냐? 저기 문희준 같은 거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 기억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을 뭐라 그러지? 내가 갑자기 뭐죠?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 동서죠. 동서. 그러니까 손아래 동서가 그 크레용팝을 너무 좋아해갖고 그 소위 말하는 이거 무슨 모자, 그 완장 모자나 이거 쥐봉 아니죠? 교통순경에 하는 그 봉을 샀다는 거예요. 왜 샀어? 그랬더니 그 응원할 때 그걸로 하려고 샀다는 거야. 이 미쳤구나 뭐 그러면서 한 거죠. 근데 웃긴 게 있어요. 뭐냐면 근데 CD는 안 사. 음원은 구매 안 해. 기껏 들어. 열심히 듣고 하는데 그런 것만 사. 그것도 어디서? 그냥 동네 마트에서 나. 남자 팬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해갖고 걸그룹 같은 경우는 수익물은 어디서 나느냐? 그래서 거기서 나오자마자 히트를 치면 바로 뭐라 하면 드라마를 띄고 저 밤에 하는 여러 가지 토크쇼 프로그램 들어가고 드라마 띄고 토크쇼를 띄고 나면 다음에 뭐가 단신이 올라가냐? 광고가 붙고 광고 그런 거 할 때마다 광고에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올라가고 그래서 인기를 여기서 왜냐면 그래야 또 우리 또 완장 사고 이런 아저씨들이 3, 40대 아저씨들이 또 열심히 또 광고 또 봐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때 뭐냐면 같은 소위 말하는 보이밴드, 걸그룹, 보이그룹들이 추구하는 수익 모델이 엄청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BTS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부분의 팬이 여성이죠, 여성. 그쵸? 여성이죠. 근데 그분들은 음원까지 소화해내면서 또 입장 순위까지 하니까 아마 수익이 엄청날 거라. 반면에 그거보다도 원전이 됐던 팬덤 현상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죠. 팬덤은 아니죠. 글로벌한 인기 있었던 사람이 우리 싸이잖아요. 싸이. 싸이는 생각외로 저게 높지가 않았어요. 음원 수입이. 주로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서 하냐? 유튜브에서 광고 있지만 더 큰 데서는 그냥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수입들이었죠.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음악인 하면 음반을 사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소비자가 누구고 타겟이 누구고 타겟에서 잡스투비돈 이게 뭐고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깊이 고민을 하면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다른 데 있을 것 같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객이 어떤 욕구가 있고 무슨 필요가 있으며 무슨 고민이 있고 무슨 뭔 일을 해야 되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잘 찾아서 분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얘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런 서비스를 디자인을 바꾼 것도 그렇고 다 그런 연장선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걸 이제 비즈니스 모델 원래 나인블록 캔버스의 저자가 썼던 책에 하면 그래서 고객 욕구를 그 책에서 어떻게 하냐면 페인과 게인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고객인들인데 페인은 뭐냐면 내가 이걸로 고통받고 있는 거, 게인 뭐가 됐으면 하는 거 이걸 나눠서 분석했죠. 그래서 카카오톡을 만들었을 때 스마트폰 저장 등 데이터 알림 삭제 알람, 데이터 과용 수도, 와이파이에는 동영 플레이가 되도록 만들고 이런 서비스 개선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어 재미난 감정 표현하고 싶다 이모티콘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대박이었죠. 얘네들 뭐라 그러지? 얘네 카카오 프렌즈. 카카오톡의 주된 수익원의 대부분은 카카오 프렌즈를 비롯한 각종 소위 말하는 마스코트 이런 액세서리 여기가 수입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다음번에 모델이라는 책에서도 얘기할 건데 전에도 한번 수업 때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스타워즈 시리즈 두 가지 회사가 같이 개입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회사는 무슨 회사 몇번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어요. 스타워즈 시리즈를 좀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계시죠? 보셨죠? 스타워즈 시리즈. 많이 봤어. 예. 박혜선 선생님은 보셨으면 다 봤을 것 같아요. 예. 스타워즈 제가 기억나요. 제가 어렸을 때 1편 그러니까 에피소드 4예요. 1편이 에피소드 4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75년도인가 77년도에 나왔고 제가 고모랑 같이 서울에 있는 피카디리 극장인가 허리도 극장인가 가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75년이면 77년도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나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요? 77년도 그때 아니시죠? 초등학교 무찌됐다. 하여튼 그랬어요 계산이. 그때부터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대작이었기 때문에 영화 보급사는 21세기 폭스사가 보급을 했고 영화사에 까는 거죠. 근데 제작은 누가 하냐면 스티븐 스필버그는 감독이고 제작사는 조지 루카스죠. 그래서 우리 영화를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붙어. 만드는데 그다음에 배급사 만드는데
배급사. 그래서 누가 파워를 갖고 있냐? 배급사. 배급사가 왜 파워가 있냐? 영화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이 영화를 잘 만든 사람도 그 적정한 배급사, 그러니까 유통망을 갖고 있지 않은 데를 선택을 하면은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배급사의 역할이 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70년대 중반에 SF 영화를 제대로 찍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화를 찍을 때 보니까 너무 비싸서 21세기 복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영화 만들다 망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만들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유, 너 이렇게까지 만들면 우리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블록버스터급 그런 SF 영화들을 만드는 게 보편했는데 70년대 중반 하더라도 뭐 배너 이런 것들 전에 만들었지만 SF로 이렇게 대작을 만들었다가 망할 것 같은 거야. SF들은 애들만 이렇게 보고 그러지 배너는 전 세대가 보는데 SF는 애들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돈 투자해서는 망할 것 같아서 이 시리즈에서 주저주 하는데 조지 루카스 이런 분들은 될 것 같거든. 그걸 만들고 싶거든. 그래서 걔가 어떻게 했느냐? 거의 원가 계약을 했어요. 원가 계약. 최소한하게. 그러면 거의 수익이 안 남게 21세기 복사한테 주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뭘 했냐? 그 계약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영화 상영과 관련된 돈은 당신네들이 다 가지셔. 대신 우리한테 소위 말하는 요거 그 이름, 네이밍, 그 다음에 여기가 나눈 그 가지고 다른 부대 사업들 이건 우리가 하겠다. 그때만 해도 영화 끝나고 영화 이후에 부대 사업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영화는 오로지 뭘로만 돈을 벌어? 영화 관람객으로 돈을 벌지 부대 사업이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커지기 시작했냐? 스타워즈 가면도 끼고 다니고 관성차 비싸요. 다 하잖아요. 우리 징징징. 옛날에 있어요. 우리 저 나무 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소리만 내. 징 어떨 때 형광등 들고 하는 애 있다고 징좀 멋있잖아 형. 그래서 진짜로 강성금 나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권한을 루카스 필름스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돈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런 카카오 프렌즈 이런 데서 새로운 욕구가 있을 거라고 찾아냈던 거고. 근데 이거 기반으로 가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갈 거고 최근에 들어서는 뭔지 아시죠? 카카오 택시,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카카오 대리운전으로 가서 도대체 카카오톡은 뭘 갖고 돈을 벌겠느냐? 걔네 망할 것 같다가 얘기가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상해. 사람들이 카카오 프렌즈 이로 막 사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시면 이거 되게 많아요. 애들 시리즈로 다 있어. 게다가 최근에 연로 들어서는 완전히 모델이 달라졌죠. 이게 카카오라는 회사가 이 보통 회사가 아니네. 이러면서 수익 모델이 확 달라졌죠. 기반을 깔아보니까. 따라서 처음에는 서비스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그게 아니라 관련 서비스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비관련 서비스로 확장하면서 사업 영역이 완전히 탈바꿈되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사실 요즘 우리 학과 교수님들 맨날 이런 거 고민해요. 우리 앞으로 뭐 하지? 우리 어떤 교육 분야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우리가 계속 교육하는 게 맞아? 창업되고조차도 정체성 갖고 계속 논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제 설 교수님은 나는 뭐 집중하는 게 맞아요? 나는 뭐 집중하는 게 맞아요? 라고 우리도 맨날 고민한다 이게. 이거 하려고. 우리도 지금 확정되지 아니 계속 고민해 계속. 지금 뭐 이게 학교 상황과 그다음에 요즘 트렌드와 왜 각 교수님들의 역량을 볼 때 앞으로 우리가 뭐 하는 게 맞지? 더 뭘 잘하면 좋지? 뭐 이런 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본으로 진심푸드라는 서비스 얘기도 나오잖아요. 진심푸드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여기에 유아용 IoT 사업으로 진출하는 게 케이스가 나와요. 책에도 한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있는데 그 사업 영역 기반으로 다른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우리 회장님 지난번에 부동산 관련된 걸 땅으로 발표하셨잖아요. 그때 보면서 드는 생각, 그때 말씀하셨을 때 뭐냐면 그걸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갖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더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 선생님도 했는데 거기다가 뭔가 2% 부족한 게 있는데 거기다 뭘 더 섞으면 더 재미나게 뭐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들을 막 던져서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모든 사업을 제가 들으면서 다 하나씩 뭔가 더 섞으면 재미난 게 있을 것인데 뭐 이런 생각들을 다 하는 거죠. 그게 기본에 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떠나서 이걸 가지고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을 이렇게 붙이고 기존에 이거만 하고 있었는데 신규 IoT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어린이 유아의 새로운 기회들을 하자 이런 분석을 하는데 이거 분석할 때 기법이 있어요. 이거예요. 소비자가 물건을 그냥 산다고 생각해. 여기만 생각해. 여기만. 대부분 사람이 이것만 생각해. 이것도 다음번에 모델이라는 책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아니 사람이 이 물건을 사서 뭐냐면 이 물건을 탐색한 수많은 거 뭐 살까 고민하는 과정도 있었고 산 다음에 이걸 이용하고 보관하고 이런 과정도 있잖아요. 이 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고민스러운 여기에 사업기회가 더 있다는 거예요. 한번 원샷에 먹고 끝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산 다음에 오래 쓰는 거가 있죠. 오래 쓴 거. 이걸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더라. 예. 근데 이거 고려할 때 초기 투자비, 원가, 인건비 이런 고려해줘. 그냥 돈 많이 들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또 리스크 관리는 또한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할 때 첫 번째 환경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을 같이 고민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 두 개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 환경 모델 분석하는 모델이 PEST하고 패스트 분석이라고 해요. 이거 볼까요? 패스트 분석. P가 political 해서 정치고 E가 경제, economical, 사회니까 당연히 social, society 사회죠. social. 기술은 테크니컬. 요 네 가지 흐름들을 지금 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기술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핫 이슈죠? 뭐 4차 산업혁명, 뭐 AI,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죠. 우리 수요일날 수업할 때 막 그 얘기 하거든요. 지난주에 했던 게 인공지능 다 끝냈어요. 그렇죠? 인공지능 잘 모르면 우리 황경희 씨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요. 인공지능 이제 확실히 깼어요. 인공지능. 얼마 전에 블록체인도 공부했잖아요. 블록체인, 인공지능 뭐 이런 흐름들. 그거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을 확 깨줬어요. 인공지능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인공지능 절대 착각. 진짜 그렇게 믿으면 인공지능이 대화하는 거가 진짜 얘가 사고가 생각이 있었고 대화하는 걸로 생각해. 그거 절대 아니다. 근데 생각이나 이런 것들 뭐 얘기를 했던 게 있죠. 테크놀로지의 흐름들, 트렌드. 지금 그래서 핫 이슈가 되는 것도 수소 전기차.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프랑스 가서 그러나 유럽 가서 프랑스죠? 예, 프랑스 가서 저기 현대자동차 사장님과 그쪽 현재 있는 차를 타보고 수소 전기차를 탔던 게 이슈가 됐죠. 수소 전기차 요즘 관심 되게 높아졌어요. 과연 가능성 있는 기술일까 아닐까? 기타 등등 이런 테크놀로지에 관련 이슈. 소셜 트렌드 너무 많이 바뀌고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뭐 소확행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박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요즘 트렌드를 읽고 계시면 의외였어요. 모르시죠? 소확행. 압니다. 여기 제가 무시한 건 아니고요.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국어를 잘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국어 선생님은 표준어만 알지 최신의 유행어나 이런 건 잘 아시는 거예요. 이런 거. 혼영 아세요? 혼영? 혼자 영어 보는 건가? 다 알고 계세요. 혼영, 뭐 혼술, 뭐 혼실. 모르셨죠? 혼영. 모르셨죠? 혼영.
혼술은 알겠습니다. 술 먹는 거. 예. 많이 혼자 드시겠더라고요. 맘 먹는 거. 예. 막 뭐 하여튼 그런 핫 트렌드 이슈들이 소셜 관련된 거죠. 문맥을 통해서 대략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애들이 써도 그냥 단어 하나 딱 나오면 잘 모릅니다. 예. 단어 하나. 그 단어들이 주는 키워드가 이슈가 뭐냐면 그렇게 유행 트렌드가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앞으로 어떤 사회 구조로 변할 것이냐 여기 기회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경제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낮아져 있는 사회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도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또 트렌드 보고 경제 트렌드. 정치적인 상황 같은 경우 지금 정치 상황은 너무나 급변한 게 정치 상황인 거죠. 도대체 1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남북이 이렇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주석이 이렇게 만나서 뭔가 얘기할 거라는 것을 도대체 누가 예측을 했었을까? 예측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들이죠. 이런 이슈들이 막 터질 때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고 사그러지고 이러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우리 창업가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게 외부 환경이고 거시 환경. 이게 거시 환경의 대표적인 분석이 뭐라고요? 패스트 분석. 시작. 패스트 분석. PEST. 그 안에는 3C 분석해갖고 우리 자사, 컴퍼니, 고객, 컴피티터, 경쟁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알고, 우리 타겟 고객 알고, 그다음에 저희 경쟁자가 누구인 거 알고 이런 것이 기본 분석들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예요. 파괴적 이노베이션. 읽어볼까요? 파괴적 이노베이션. 파괴적 이노베이션, 영어로 하면 disruptive innovation.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disruptive innovation.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이게 누가 만든 이론이냐? 우리 첫 번째 페이퍼 봤던 크리스텐슨 교수님이 만든 모델이 이거예요. 크리스텐슨 교수님이 아까 무슨 비즈니스 모델 네 가지 키워드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암기해보죠. 첫 번째 키워드 뭐였죠? CVP, CVP. 플레임으로 얘기하면 커스터머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지션. 고객 가치. 두 번째가 뭐였죠? 이익 공식, 수익 공식, 프로핏, 포뮬러. 세 번째가 뭐였죠? 키 리소스. 우리 무슨 리소스 갖고 하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죠? 키 프로세스. 이 네 가지의 팩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얘기했고, 특별히 거기서는 잡스 투 비돈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모델들인데, 원래 크리스텐슨 교수님이 전 세계적으로 시킨 모델이 이거예요.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그래서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란 말은 너무 많이 쓰는 용어고, 아마 창업가라고 하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모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 하지 못한 분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을 정도로 당연히 아는 얘기죠. 이게 페이지 428쪽에 나와 있습니다. 못 찾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428쪽. 428쪽 네, 책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규 사업자가 약자가 기존 시장에 들어갈 때의 노하우예요. 약자가 기존 시장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당연히 약자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자보다 서비스나 제품이나 품질 질이 너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자의 제품은 성능도 좋고 막 이게 좋아. 그런데 신규 사업자가 똑같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망한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색다른 영역의 그 사람들을 위한 매니아 제품으로 이렇게 딱 넣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제품을 만들면 신생 회사가 제품 만들어서 내면 이 제품 품질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가격 잘 받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막 우격단위로 밀어넣어. 그럼 밀어놓으면 기존에 있는 사업자가 여기 제품을 신경 쓰느냐? 신경 안 써요. 왜냐면 뭐 아직 품질도 안 좋고 뭐 안 좋고. 근데 아까 그 품질 안 좋고 좋고에 따질 때 뭘로 하냐면 아까 그 전략 캔버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고객 욕구를 찾아서
거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못하는 거 인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지? 이게 이렇게 하나요. 쭉 앞으로 넘기면 이거. 우리가 못하는 거 인정하자 이제. 이거 못 엎어. 그렇지만 기존의 제품이 안 주고 있는 이 영역에서 차별화해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저런 걸 만들어서 냈네? 뭐 이러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이거 조사는 뭐냐면 특정 소수 매니아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이 제품을 사겠죠. 물건이 초창기 나온 제품이라 조금 허접하더라도 살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진입. 근데 아무리 허접한 제품도 계속 반복해. 그러니까 매니아층이 있고 매니아층이 계속 물건을 사주고 그러면 만들다 보면 뭐가 붙으냐? 잘 만들게 돼요. 더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강의 잘하고 싶은 분 계시잖아요. 강의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강의 어떻게 하면 잘하고 되는지 아세요? 하면 돼요. 어디서 하냐? 부르는 데는 다 하면 돼. 그냥 어디든지 하는 거예요. 마이크 잡으면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원래 내성적이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 잘 못하고 자기 의견 잘 씹어서 말 못하고 그러죠. 저 내성적이에요. 진짜 저 내성적인 거 아시잖아요. 나 내성적이에요. 말 잘 못하고 수줍어하고 표현도 약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혼자 있는 게 좋아. 딴 데 가는 거 싫어. 그런데 자꾸 여기서 강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역량이 개발이 돼서 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착각을 일으키는데 그건 나중에 뭐냐면 진행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그렇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제가 저거까지 했어요. EBS 방송 찍은 적 있어요. EBS 방송을 2003년도인가 찍었는데 그때 꽤 오래 찍었어요. 디지털 마케팅으로 찍었어요. 우면도에 있는 가서 찍었는데 거기는 방송 찍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30분, 한 28분을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 들어가고 이제 미리 콘티를 주면 콘티에서 뒤에 배경 화면 다 만들어요. 다 만들어 주고 잠깐 쉬어가십시오 하고. 그런데 스튜디오에 가보면 카메라 기사가 딱 앉아 있고 혼자 앉아서 깜깜한데 그 화면만 보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시간 보면서 28분 9분 되면 딱 맞춰야 돼. 근데 심지어 카메라맨도 듣다가 졸아. 얘기하다가 어찌됐든 콘티대로 28분에 딱 맞춰 끝내야 돼. 그거를 한 20몇 회인가 30몇 회를 대본 짜고 만들고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니까 나중에는 사람 많은 자리에서 이렇게 딱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떨린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앉은 사람들이 얼굴이 다 보여. 저기 뭐 하고 있네. 저기 졸고 있네. 다 보여. 하나도 안 떨려. 그게 뭐냐면 이제 훈련이 된 거지. 반복해서. 그래서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은 뭐냐면 신규 기존의 시장을 좌지우지하고는 주류 사업 비즈니스가 있어요. 근데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들어갈 때 이 제품이랑 똑같은 경쟁 타겟 고객을 두고 들어가면 안 되죠. 아까 했잖아요. 아까 전략 캔버스에 새로운 고객 욕구가 있는 그거에 맞춰서 그걸로 차별화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는데 기존의 제품을 이걸로 쫓아가니까 못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못한 거 인정하자. 그렇지만 우리만이 잘하는 걸 가지고 포장해서 들어갔다는 게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하다 보면 여기에 매니아층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간 거 아니야. 왜냐면 고객 분석도 해갖고. 그럼 여기에 계속 반복 하다 보면 얘네는 노하우가 쌓이면서 심지어는 얘네가 잘하는 것들도 잘하게 돼.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러다가 결국 고객 트렌드가 바뀌면 이 시장이 무너져서 일로 확 바뀌고 주류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왜 여기 파괴적 이노베이션이냐 하면 이렇게 신규 고객 욕구를 들어간 신제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역량이 쌓이면 기존의 이 제품을 잡아먹어요. 이 제품이 없어져. 신생 제품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파괴한다는 파괴한다. 그게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다시 한번 읽어요.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파괴적 혁신.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크리스텐슨 교수님이 만들었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온 사례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들어갔더라. 이것은 제가 보니까 아주 혁신적도 마찬가지지만 소상공인이나 일반 소비자 그룹에서 기업하는데도 이 모델은 아직까지도 유용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품 컨셉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 책에서만 주장한 거기 때문에 보편화된 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읽고 넘어가세요. 첫 번째가 이제 디자인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디자인이 모던하고 매력적이어야 되고 발무다. 킬러 서비스. 경영님들의 경험을 넘어 어드바이스.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트라이얼이 가능하고 번들링이 안 돼 있는 뭐 이런 것들. 이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제품 만들면 좋더라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의 권면이지 이거는 보편적 얘기는 아니에요. 싸면서 좋은 컨셉 5가지는 뭐 디자인도 좋고 킬러 서비스 했으면 스토리텔링도 돼 있고 뭐 시범 삼아 해볼 수도 있으면서 번들링 되지 않는 거 언번들링 된 제품이 좋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저자의 주관이지 이건 보편적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이론적 배경이 다 확고하게 있고 이런 건 아니더라 이거죠. 아마 이 저자의 이 분야에 쌓여있는 일종의 개통 철학 같은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제품하면 이 제품이 하나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쪼개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식당을 가면 식당은 쪼개서 생각하자는 거죠. 뭐? 우리 식당을 평가할 때 쪼갤 수 있는 평가 지표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청결, 또 맛, 또 가격. 서비스, 가격, 인테리어. 그쵸. 요즘은 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진을 잘 찍기 때문에 그렇죠. 인스타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또 접근성, 주차. 진짜 또 아까 서비스 했고 주차, 뭐 메뉴, 뭐 공간, 가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려할 때 어떤 건 뭐가 좋지만 어디 나쁘고 이렇게 쪼개서 봐야 돼. 쪼개서 보야 돼. 쪼개서.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퉁쳐서 묶어서 생각하다 이거죠. 쪼개서 생각하자. 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쪼개서 생각해. 교육 콘텐츠는 우리 거 강사진은 어떤데 비용, 뭐 실질적으로 여기 사후 관리 뭐 이런 것들 다 쪼개서. 근데 답은 뭐 다 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 잘하면 뭐가 들어가면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다 잘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가감하게 고객의 잡수 비돈을 분석해서 그거를 툭 치는 한 방의 오퍼링을 제공해 주는 게 좋더라라는 게 이 책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 제안을 이렇게 컨셉도 잡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 가치를 묶어서 제공해 주면 좋더라. 따라서 이제 우리 비즈니스를 할 때 기능은 어떻고 경제적 가치는 어떻고 심리적 가치는 어떻고 접근성은 어떻고 이런 측면에서 당신의 비즈니스는 어떤지를 여기다 디자인해서 주는 게 좋더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발표했던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넣어주면 더 올라갈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첫 번째 교시는